이번 이야기는 실화 초 닷새 날 문득 할머니께서 제가 어릴 적 해주신 이야기가 떠올라 한번 써봅니다. 설정은 아니고요. 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 그대로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최대한 가깝게 써봤습니다. 현재는 그 지역의 대부분의 도로를 모두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온 길이 죄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 도로였다고 합니다. 할머니 나이 19살. 그때는 그 어린 나이에 시집가는 것이 당연한데 받아들여지는 사회였기에 할머니께서는 참으로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가셨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첫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를 낳고 나서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너무 밤늦게 다니지 마셔요. 늦은 오후 당시에 할아버지께서는 농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셨다고 했지만 현재로 따지자면 어떤 직업인지 짐작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날 할머니께서 시내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가셨는데 기아로 지붕을 만들고 통나무로 기둥을 세워 그렇게 만든 한옥에 갓난 아이가 둘만 있자니 왠지 모를 스산함이 느껴졌다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만 갔고 어느덧 저녁 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시내에 나가신 할아버지가 걱정이 된 나머지 결국 할머니께서는 아이를 등에 업고 먼 길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마을에서 시내까지 걸리는 거리로는 차로 가도 40분을 달려야 도착하는 곳인데 현재로 따지자면 잠실에서 종로까지의 거리인 셈입니다. 차도 없던 시절 할머니는 그 먼 길을 걸어가셨다고 했는데 마을 벗어나 이제는 도저히 오두막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불빛도 보이지 않는 곳에 다다르자 등에 업은 내 아버지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새근새글 잘 자던 아이가 갑자기 울기에 놀란 할머니께서는 아이를 살살 달래며 천천히 길을 계속하셨는데 2시간쯤 걸었을 거야. 그제서야 시내 초입 부분에 다다르셨다고 합니다. 어디 보자. 아버지 어디 가셨나. 아이에게 마을 걸어 달래면서 차근차근 할아버지가 가셨을 만한 곳을 찾고 계시는데 사람 하나 없고 바람만 불어대니 슬슬 할머니께서도 무서워지기 시작하셨다. 행여 할머니가 찾으러 오는 동안에 기갈하신 건가 생각도 들었지만 당시 마을로 가는 길은 그 길 하나뿐이었기에 반드시 중간에 마주치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앞만 둘러봐도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고 술에 취해 어디 쓰러져 있는 건 아닌지 하고 이곳저곳 모두 살펴보았지만 할아버지는커녕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하네. 분명 시내 나간다고 하셨는데 어디 가신 게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할머니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소동다! 소동 마을에서 온 사람이라 하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소동댁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것이 사투리로 풀이하여 소동덕. 누구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 어디에서 사람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잘못 들은 거라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래를 부르셨고 할아버지를 찾는 것은 그만두고 어서 집에 돌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고 했다. 그런데 소동다! 돌아가려고만 하면 부르고 다시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점점 할머니의 공포심은 극에 달했지만 같고 안 들리는 척 혼잣말을 일삼으며 걸음을 빨리 옮기고 계셨다고 한다. 나가 시방 잘못 들은 것이요. 하면 그러제 시상의 구신이 어딨단가. 아이 소동다!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라고 뛰간가. 순간 목소리에 할머니는 온몸이 쭈뼛 서는 느낌을 받으셨고 슬슬 뒤를 돌아보자 할머니 앞에는 뜻밖에도 같은 마을에 사는 동갑내기 송씨의 집안의 사람이었다고 했다. 엄마, 송생 아니어라.
일본에서는 남자 이름 뒤에 상을 붙이듯 일제의 잔재가 남아 그것이 이 지방 사람들 사투리로 풀이하여 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때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셨다고 한다.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혼자 가기 두려웠는데 마침 아는 사람을 만났으니, 그것도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을 만났으니 할머니께서는 그보다 더 다행인 일이 없었다고 한다. 어디 갔다 온가 이 늦은 시간에. 반가운 나머지 할머니께서는 목소리를 내시며 어디를 다녀오는지 길을 묻자 그가 대답했다고 한다. 아이, 서동덕, 나라 목욕이나 하고 가세. 뜬금없이 목욕을 하자니 그것도 혼인을 마친 몸을 가진 여성에게 할 소리란 말인가. 곧장 할머니께서는 호통을 치셨다고 했다. 어메메, 처벌받은 소리 하고 있구만. 어디 외간 남자하고 같이 목욕을 한다요. 어메, 남사 싫어라. 그러자 송씨 할아버지가 다시 대답을 했다. 그러지 말고 저 아래 밑에 내려가서 목욕이나 하고 감세. 날도 덥잖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대대 손손 독자 집안으로 마을에서 으뜸이 송씨 집안의 사람이 어찌 이런 부끄러운 말을 내뱉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내 등에 업은 아이를 내보이며 뿌리치였다고 한다. 이보소, 나한테는 아도 있은가 해. 목욕하러 가더군 혼자 신나게 해불고 올라오시소. 어? 난 갈란게. 그 뒤로 할머니께서는 송씨 할아버지를 뒤로 한 채 열심히 걸으셨다고 했다. 살짝 화를 내서 그런 것인지 왠지 모르게 식은땀이 흐르면서 바람이 시원하게만 느끼셨다고 했는데,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한참을 걷다 보니 너무 오래 걸은 탓인지 발목도 아프고 등에 업은 아이 때문에 등 허리 쪽에서 통증이 느껴져 슬슬 몸이 축나기 시작했다고 하셨다.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고 지금쯤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돌아와 계실 거란 생각에 마지막 힘을 다해 겨우 집에 도착하셨는데, 할아버지께서 헐레벌떡 나와서는 물어보셨다고 한다. 어딜 갔다 온가? 할아버지를 찾으러 간 줄 모르고 이 양반이 승질만 고약해서 화만 낸다고 심통이 나신 할머니께서는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하셨다고 했는데, 나가 얼마나 찾으러 댕겼는지 아요. 아까지 없고서 괜히 나갔구만. 결국 할아버지께서는 침묵을 지키셨고 그날 밤만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두 번째 불장난이 일어난 아주 긴 밤이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다음날 할머니는 할아버지께 듣고도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닷새 전일 아디야. 저짝 송신에 똑 나마는 것이 키도 째만해가지고 아니따요. 닷새는 저 하루부터 다섯째 되는 날 5일과 같은 후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언급한 사람은 전날 밤 할머니께서 마주친 그 송씨의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 할머니께서는 전날 밤 안 그래도 마주쳤다고 이야기를 건네려던 찰나, 술에 취했는가 어째는가 시내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져 머리통이 깨져 죽어버렸다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날 그 말씀을 해주신 이후로 할머니께서는 밤늦게 시내를 나가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셨다. 그 이유는 송씨의 할아버지가 떨어져 사망하셨다던 그 다리가 바로 할머니께 모욕하고 가자며 계속 끌고 가려던 그곳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